다음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제목은 국조합의 하루도 안 돼서입니다. 어제 여야가 헬로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나 했는데 네. 이 하루 만에 벌써부터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어떻게 할지 일정도 좀 구체화했는데 네.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서 오늘 오전 11시에 원래는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네.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성안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던 이 특위 첫 자리에 네. 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소란이 있었고 그 뒤에 이 야당 간사 김교훈 의원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리가 이제 법무부도 빼고 다 이제 경호처도 빼고 다 뺐잖아요. 근데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넣은 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예요. 빼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대검찰청이 마약과 경찰의 마약과 대검찰청의 마약 상황이 다른데 굳이 왜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또 26일 날 당정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검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저기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넣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오늘 오전 특위가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쯤이라고 해요. 이때 네.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이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는 요청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네. 이 간사인 김교훈 의원은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네. 합의를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면서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정이 전부 다 올 스톱 상태에 이르면서 네. 이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로 밀린 상황이고요. 네. 이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가 이 미뤄졌던,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네. 특위 회의가 이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서부터 네. 다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조차도 원래 오후 2시 반에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네. 거의 1시간이 미뤄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어떤 의견이 나올지 여기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지금은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하기로 했다는 거는 뒤로 밀린 상황인 거고 본회의 열기 전에 본회의에 올릴 안을 논의할 특위가 지금 불과 한 10분 전에 원래 오전 11시에 있어야 될 게 한참 미뤄져서 지금 10분 전에 열리고 있는 모습을 방금 지금 보신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애매합니다. 저희도 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일단 민주당 간사 김교훈 의원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네. 민주당은 협의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검을 국조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는 건 좀 어렵다. 이건 합의의 내용이고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다만 한 발 양보해서 그렇다면은 이 대검 중에서도 마약 관련 부서로만 그런 국정조사 내용을 좀 한정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당시에는 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 오후 2시서부터 현재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내용도 조금씩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또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좀 대상에서 빼자라는 네. 이의 제기가 철회될 수도 있다. 철회될 수도 있다? 네,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더 봐야겠죠.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드는 의문이
어제 분명히 국민의힘도 이 대검을 포함하는데 합의를 했는데 왜 대검을 빼자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은 이 법사위원장, 당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좀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운영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국정조사 대상에 들어간 거냐,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좀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네. 이 검찰의 분위기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어제 여야 합의 소식에 이 부글부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검수완박으로 사실상 이 검찰의 수사권을 묶어놨는데 네. 왜 갑자기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대검찰청이 포함됐냐 하면서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야당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여당이 검찰의 로비를 받고 여야 원내 합의 사항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가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국정조사에 분명히 보신 것처럼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쪽에서 강하게 좀 격앙된 반발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이게 뒤집어지고 원점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지금의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저 모습,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때 상황입니다.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이제 세게 이의를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또 여야 대치가 그게 달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 그러면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용산이랑 대통령실과 소통을 안 했다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여야 이제 합의를 어제 하면서 대통령실이랑 합의를 안 한 거예요? 이 소통을 안 한 겁니까?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요. 이 정진석 위원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오시죠. 그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우리 예산 처리 시점이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면 국조의 방해 요인은 좀 제거되는 거 아니냐. 여야 간의 대화를 해서 접점을 찾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다. 특히 이제 예산국회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 국가 살림살이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 방향이 저는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뿐 아니라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도 네. 이런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현재 이 주 원내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은 네. 익명입니다만 네. 이 원내 지도부가 여야 협상 진행 경과 과정을 대통령실과 좀 면밀히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주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결정은 네.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대통령실의 반응도 좀 같이 보면 좋을 텐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떨떠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에 이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어서일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회를 직접 찾은 이 이진복 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조금 목적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국조 대상 중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점, 또 진전이 있었다고 보냐라고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 경호실 하나 빠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좀 볼멘 소리 느낌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이제 네. 대통령실에서는 선수사 후 후속 조치 기조를 유지했던 만큼 이 반응이 달갑지는 않아 보이는 중입니다. 네, 지금 뭐 검찰에서도 격앙됐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대통령실도 지금 조사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건 좀 목적에 어긋난다. 이게 뭐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요. 검찰도 포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훈 위원님. 네. 지금 일단 주호영 정진석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이랑 이 대통령실과 지금 소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걸까요? 외교 용어로 그 협상 경쟁력 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일 이제 외교장관 회담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막 국회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고 네. 그래요. 일본도 좀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외교장관이 아니 우리 국내 여론이 이래서 난 도저히 양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협상에 이제 우위를 갖는 네. 측면이 있죠. 대통령실이 떨떠름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기사 봤지? 아이 큰일 났어. 이거 자기가 좀 양보해. 이렇게 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을 타결시키려면 아이 그럼 내가 좀 양보할까?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대표하고 대통령실하고 원활하게 그 소통을 하면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만 대검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검수완박법으로 수사도 지금 지휘할 수 없는 데다가 아까 우리가 논의했지만 이재명 대표, 네. 그다음에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 뭐 노웅래 의원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수사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만일 그 국정감사장에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그러면은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의 방향과도 틀려지고 그래서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그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그건 이제 협상을 할 것 같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한 12월 중순쯤 아마도 그때쯤 되면은 경찰 특수본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네.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국정조사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네. 저 특수본 수사한 다음에 하자. 거기에 대한 명분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방향에서 진행될 거고 대통령실하고 지금 뭐 여당이랑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내일 저녁에 네. 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랑 회동이 있는데 만찬이 있죠. 아마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될 겁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일 저녁에 있을 이 만찬 회동 부분도 사실 저희가 주시해서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의 이런 약간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사실 전략적인 카드로 쓰기 위한 한 방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어제 국민의힘이 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그동안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였는데 왜 입장이 바뀐 걸까? 란 의문이 제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이 친윤계 쪽에선 이 국정조사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이 다수 야당이 이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이제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한 발 좀 물러난 모양새죠. 네. 이 앞섰던 이 장제원 의원 발언이 지난 14일에 있었던 발언 좀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이 중진위원 간담회 마친 뒤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네. 만장일치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거짓말 논란까지도 앞서 있었었죠. 이어서 권은희 의원이 바로 반박 의견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어제 의총으로는 이 친윤계 의원들은 불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불참. 의총 중으로 이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참석한 사람들은 네. 주 원내대표의 의견을 좀 따라줬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친윤계 의원들이 좀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 어제 친윤계 불참이 당론에 대한 반대 의견 또 나아가서는 이 대통령실의 의중까지도 좀 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지금 친윤계가 빠진 의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뭐 협상권을 뭐 일임한다 이런 결론이 났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 앞서 저희가 검수완박 때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위상의 손상이 갔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도훈 의원께서 좀 네. 설명해 주셨는데 네.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좀 의사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조금 실제 조금 약간 경로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하고 여론으로 봤을 때 지금 국정조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 지금 유족도의 기자회견하고 지금 여론 안 좋고 네. 국정조사 실시 여론은 70% 육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정조사 여당이 안 들어가도 야당이 그러면 18명 위원 다 해가지고 다 할 수도 있고 네. 예산안도 안 통과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경파의 목소리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얻어낼 거를 얻어내자라고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론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친 거고 지금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가 네. 어렵게 성사가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에 임하면서 국내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은 양보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로 최대한 얻어내는 전략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저희 이 논설위원님께서 한 목소리로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이 강경 목소리는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한 얘기인 거다라는 말씀을 좀 공통적으로 지금 해주셨는데 대통령실 근데 국정조사 말고 또 다른 논란이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좀 생뚱맞은데요. 네. 로봇계 관련 로봇계요?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에게 좀 후원금을 줬던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후원을 했던 인물이 네. 이사로 있는 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1,800만 원 규모의 로봇계, 그러니까는 경호용 로봇계 네. 임차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이사 내외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지난 5월에 대통령 취임식에도 뭐 초청이 됐다 이런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대통령실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로봇계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이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고 네. 어떤 인물이 얼마나 연관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는 전혀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사실 이 로봇계 얘기가 나오면서도 또 나온 게 뭐 김건희 여사의 얘기가 또 같이 나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선 본인은 원치 않는데 지금 자꾸 뭔가 조금 도마에 오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여사 관련한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문제를 민주당에서 만드니까 불거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가서 그 심장병과 뇌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잘 돌보고 치료도 받게 해줘서 네. 사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진짜 현지 언론 어떤지. 네. 프놈펜 타임스, 크메르 포스트 네. 이런 데서 그 둘 중에 하나는 일면 톱으로 그 문제의 사진까지 게재해서 아주 잘 써줬어요. 제목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달고. 근데 그 기사의 말미에 우리 장경태 의원이 그 저 빈곤 포르노 네. 그 부분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저 가치 판단 없이 이런 네. 일도 있었다고. 그러면 네. 가서 그렇게 일면 톱에 나올 정도로 그 봉사활동하고 공공외교를 한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 간에 어느 분이 진짜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민주당의 그 비난, 비판, 심지어는 마녀 사냥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김건희 여사를 문제를 만들어서 이 이슈를 약한 고리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큰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개 로봇이라고 그러셨죠. 이 문제는 그분이 1,000만 원 그 대선 때 후원했다는 건데 1,000만 원 후원하고 1,800만 원짜리 사업 받는 거는 좀 너무 그 투자치고는 약하지 않은가요? 물론 이제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이 밝혀야 되겠죠. 네. 의혹이 있다면 또 지속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민주당의 공세가 뭐 심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좀 주셨습니다.